진정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ETX 전문가인 진정환 교수님과 ETX 얘기 시작한 지 벌써 4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반응이 꽤 좋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있고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위 ETX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 리스크는 없느냐,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주간경향 작년 12월호에 우리 진정환 교수께서 올해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 ETX 얘기 등을 썼을 때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 북한 리스크와 관련한 반응도 있었다죠.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많은 댓글이 북한 관련 문제였고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운행이 안전하겠냐, 북한이 뭐 그런 사업 하겠냐, 나는 무조건 공산당은 싫어요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무려 34.6%나 차지했습니다. 북한 리스크라면 우선 승객의 안전 보장, 또 한 가지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이 될 거냐. 뭐 거기에는 이제 그런 투자라는 것을 회수할 수 있냐까지 여러 가지 포함되겠죠. 좋습니다.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금강산 관광 사업도 있었고 또 개성공단 사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반출해보고 되돌아보면 이 앞으로 이 ETX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도 길이 보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04년 6월 달에 그 준공식을 해서 그해 12월 달에 개성공단에서 드디어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잘 되다 보니까 늘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2006년 11월 달 첫 제품 만들어지고 불과 2년이 안 됐는데 그때 이미 북한 고용자가 1만 명을 돌파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큰 거죠. 북한으로 봐서는 일자리가 1만 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 1월 달에는 누적 생산액이 드디어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7년 11월 달에는 북한 근로자가 2만 명까지 돌파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2008년 3월 달에 북한이 그 남측 당국 인원을 전원 철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중간에. 이때는 이제 북한이 먼저 중단을 요구한 거죠.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일어나는 해프닝이나 그런 사건 사고 때문에 사업 자체가 이렇게 그 중단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ETX가 운행될 때도 남한의 중앙정부나 북한의 중앙정부와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ETX가 운행 중지할 수 있다는 그런 요인은 늘 안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것도 또 보면 ETX가 건설돼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방금 개성공단 사업 같이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은 뭐 중단을 한다든지 또 사보타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충돌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 위험 요소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도 보면은 결국은 2016년 그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얼마 안 있다, 한 달 있다가 2월 7일 날 장거리 ICBM을 발사한 다음에 2016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을 시켰죠. 자,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최종적으로 문을 닫은 것은 남측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북한도 문을 닫을 수 있고 남한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업앤다운이 늘 있다는 거죠.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할 대목이다. 대목이죠. 또 2020년에 6월 달에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이제 거의 수면 아래로 그렇죠. 다음은 우리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기로 하죠. 98년도 11월 달에 금강호가 첫 출항하면서 금강산 사업이 본격 시작된 건 맞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10년 걸렸습니다. 1989년도 1월 달에 고 정주영 회장님이 방북을 해서 김일성 주석하고 금강산 남북 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을 했죠. 그 10년이 지나서 98년도 6월 달에 그 정주영 회장께서 소 500마리를 끌고 판문점을 통해서
방북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뭐 예. 역사적인 사건이죠. 2008년 7월에 우리 관광객 곽광자 씨 총격 사망으로 우리 정부가 관광 사업을 일시 잠정 중단을 했잖아요. 근데 또 2010년 5월 24일 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 오이사 제재인 조치. 오이사 예. 조치를 발표하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이때도 여지는 남겨놓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중단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또 개성공단 사업이나 우리도 북한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 ETX도 마찬가지로 남북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또 상황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ETX도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그 총비서가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 공동선언이죠. 그때 예, 맞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포함을 했었는데 이게 왜 재개하지 못했냐 이게요. 예. 참 남북만 합의하면 뭘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특히 정상이 뭐 합의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상이 그렇게 합의해도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지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A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진보적인 그 진영에서 얘기하시는 건데,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벌크 캐시가 아주 대량으로 달러가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되 개별 관광으로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보수 진영 쪽에서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아산이 주관하면서 결국은 개별적으로 돈을 냈지만 그 돈을 한꺼번에 북한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목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그 유엔의 어떤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사업인데 무슨 뭐 양 정상이 합의했다고 이게 된다고 뭐 이렇게 떠돌아야 되냐라고 이제 비꼬는 그런 사설이나 언론들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이런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남북에 끊어진 줄을 이어보자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ETX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주영 회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임자 해보긴 해봤어? 이 얘기를 좀 잘 살펴서 맞습니다. 정말 가능한 방향을 좀 찾아내서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끊어진 이 줄을 이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아직도 북한이 자꾸만 또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좀 우리 진 교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동안 아쉬움이 뭐냐면, 소위 철도 연결이라든지 그런 관광 사업, 개별 관광 사업이라든지 또 개성공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우리 정부조차도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하고 남북이 좀 소통해서 이걸 뚫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 제재나 미국 탓만 하지 말고 남도 더 준비하고 북도 더 좀 전향적으로 나와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짜내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과감히 시도하고 조금이라도 진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 얘기를 제가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든지 개성공단 사업 등등을 이제 쭉 이제 우리가 훑어봤는데, 결국은 이 문제도 북한의 그 리스크를 해결해야만이 가능한 거고, 그 북한의 그런 안전 리스크 문제는 해법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떻습니까? 그 해법을 한번 교수님께서 좀 간략하게 우선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자, 일단은 그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요. 첫 번째 큰 거는 승객 안전 보장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장해 주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이나 북한 어느 쪽에 의해서든지 개성공단 사업도 금강산 관광 사업도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ETX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는 남북 양자 사업은 안 되고요. 남북 중 이건 최소고요. 거기에 미국, 일본, 러시아, 이 EU까지 주변국에 그다음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남과 북이 서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안전핀을 좀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다자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그들이 투자하고 또 공동 운영하는 그런 국제 컨소시엄을 만들자 그런 예, 얘기잖아요.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든지 개성공단 사업은 사실은 그 휴전선에서 인접한 일부 지역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는 ETX라는 것은 개성에서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까지 넘어가는 그야말로 이 국제철도가 북한을 관통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북한 그 당국자들은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그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ETX 운행이 북한에 일자리도 생기고 그 통행료도 많이 받고 또 북한 물자의 이동을 통한 경제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국제 컨소시엄과 북한 당국이 이제 협약을 맺겠죠. 적어도 북한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제거해달라. 뭐 그것도 또 논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 협약을 맺고 특히 그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확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덧붙일게요.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도 처음에는 정 그렇게 불안하면은 일단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역에 이거는 북한에서 무정차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국경에서 뭐 기관사를 바꿀 수는 있으나 아무튼간에 한국 승객들은 전혀 북한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이 통과 여객 아닙니까? 통과 열차. 그렇게 하면은 북한의 체제에도 거의 영향을 안 주죠. 그렇지만은 그 선로 사용료라든지 운임에 따른 어떤 수익을 배분받을 수가 좋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한번 것들- 추출해 보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예, 그런 국제 컨소시엄 다자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등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고 물론 남과 북한 양국이 주축은 되지만 유연성 있게 그리고 승객과 사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 리스크도요 서로 마음을 열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남북이 특히 그 소위 최고 지도자가 먼저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 책임자 또 일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야 이게 우리한테 서로 도움이 된다.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ETX가 남과 북만 연결하는 그런 또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북한 관련 리스크를 잘 지금부터 준비하고 하면서 모두가 준비해 나갈 때 실현의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기대와 진장원의 ETX 얘기 정말 여러분의 사랑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